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기술사 공부를 시작을 해서 대략 한 400시간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냈는데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의 엘카멘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듯이 이제 기술사에 보면 9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900시간 정도 공부하면 대략 한 90% 정도 합격한다 뭐 이런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걸 딱 기술사를 시작해 보니까 이 책 두께가 만만치가 않아요. 와, 이걸 다 외워야 돼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서 한 두세 달 만에 붙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두세 달 만에 붙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해봐라. 얼마 공부했느냐. 내가 볼 때는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외우려니까 못하는 거지. 외워서는 쓸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달달달 외운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외운 사람들 대부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험을 칠 때마다 이제 꼭 붙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일단 기억이 안 나면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해도 답안지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시험장에 구경 갔다가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왜냐하면 어차피 뭐 구경 간 거라서 별로 뭐 특별하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거든.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거의 시험장에 구경 간 케이스라서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게 답안을 차별화를 하려고 차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쓴 답안지랑 내일 쓴 답안지랑 답안지를 똑같이 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좋은 말로 포장을 하자면 제가 볼 땐 프리스타일이에요. 무엇인지 아는 문제는 무엇이든 쓸 수 있다. 랩 하나를 만약에 연습을 하면 솔직히 어느 정도 재능만 있으면 한국 랩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많은 랩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프리스타일이 가능할까? 라고 묻는다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솔직히 이제 뭐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나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중량물을 드는 건 똑같은데 실제로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겁게 드는 게 목적이고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굳이 이제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이 몸이 뚱뚱해지거나 비대해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 뭐 3대 중량을 뭐 500, 650 뭐 이렇게 못 친다고 해서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프리스타일을 잘하려면 정확하게 프리스타일대로 연습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 만약에 이제 기술사 시험 답안을 정말 프리스타일처럼 쓰려면 거기에 맞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시간 정도를 아무거나 쓰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 아무거나 쓴다라는 게 그냥 막 쓰면 되느냐,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스쿼트라는 게 참 괜찮다라는 걸 들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스쿼트를 하려면 스쿼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심으뜸님의 스쿼트 정석이라든가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뭐 이런 분들 컨텐츠에 들어가서 스쿼트를 배워야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만약에 기술자 답안지를 쓰려면 적어도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전략을 수립하는데 투자를 했고요. 뭐 거창하게 전략 수립이지만 이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게 대부분의 기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는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분석해 놓은 기출 문제를 이제 다시 재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기출 문제를 자기가 분석을 해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에서 2019년까지 이제 모든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적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적으면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그 키워드로 다시 한번 엑셀을 재정리를 했어요. 탭을 다르게 해서. 그리고 이제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오는 이제 건축기술 지침의 목차를 좀 활용을 해서 더할 걸 더하고 뺄 걸 빼서 이제 최대한 현재 트렌드에 맞고 현업에 도움되는 형태로 이제 좀 키워드를 다시 뽑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냥 이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하고 나서 도움은 정말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꼭 이제 기술사를 빨리 따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부 자체가 이제 크게 취미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효과는 확실해요.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처럼 저렇게 광범위하게 안 하더라도 꼭 이제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하는 부분들만 제가 따로 해서 영상을 나중에 업로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답안 작성 요령은 솔직히 이제 이걸 모르고 서브노트를 정리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걸 모르고 서브노트를 정리한다는 건 이제 뭐 포크레인으로 2번 뜨면 될 걸 이제 하루 종일 삽질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아는 것과 답안 작성 요령을 아무 문제에나 다 대입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는 형님한테 받았던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가지고 저한테 맞게끔 다시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키포인트긴 한데 공부 시작하기 전에 거의 매일 이걸 정독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만들어 놓고 정독하는데 한 10분이면 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걸 반복했을 때 몸에서 체화되는 건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 답안 작성 요령에 거의 심혈을 기울였던 게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엘카멘 합격 전략이라고 제 나름대로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영상화 시켜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120회 제가 시험 봤던 1교시 문제를 가지고 이 답안 작성 요령이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4교시 때 6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4교시를 거의 150점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1교시 때 이게 200점대가 나와서 실제로 1교시 200점대가 나오면 뭐 거의 붙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합격하게 된 게 이 1교시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정리를 하는데 200시간 정도밖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나간 부분들은 토공사, 기초공사,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정도가 다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PC나 철골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도만 딱 잡아서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1교시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실제로 제가 서브노트에서 정리된 것 중에 나온 문제는 딱 3문제밖에 없었어요. 이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써야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서브노트 정리한 게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멘붕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답안지를 딱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지 아는 문제가 7문제가 있었어요. 운7 기삼 중에 일단 운7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거나 프리스타일로 어떻게든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 스캐럽이나 고장력 볼트라든가 이제 모살용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철골이니까 쓸 수가 있었고요. 에폭시 도료나 주방 가구는 그래도 이제 제가 현장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위주로 썼었고, 라돈은 제가 회사에서 라돈 담당이에요. 근데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하단 게 바로 이 암기일 지수였는데, 이게 이번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처음 나온 문제인데다가 이게 실제로 토목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분들이 이런 토목 문제를 왜 낸 거냐, 솔직히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 이걸 누가 적겠느냐, 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서브노트에 이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적혀 있었는지는, 제 솔직히 제 특이한 공부 방식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이걸 설명드리려면 좀 길어서,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또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제 서브노트에 이게 적혀 있었다는 거고, 제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어를 뚫었을 때, 이제 암석 자체가 전리가 되지 않고 10cm 이상인 애들만 더해서 이제 뭐 계산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는 이제 전리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이제 전리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걸로 그냥 들여서 적었고요. 도해나 공식 같은 경우는 개념을 하니까 공식은 적을 수가 있었고, 도해는 이제 코아를 시추에 있는 그림을 하나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막 잘라서 뭐 13cm, 7cm, 뭐 4cm, 뭐 20cm 이렇게 해서 10cm 이상 되는 것만 동그라미, 10cm 이하 되는 건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채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거와 관련된 지질조사는 조금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질조사 유의사항으로 하나 줬고, 그리고 제가 매번 연습했던 게 뭐냐면 비교표예요. 비교표. RCD, TCR, NC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비교표 하나를 그리면 어느 정도 답안이 거의 포맷이 나와요. 어려우시죠?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김미나 아나운서라고 해서 10점짜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김미나 아나운서가 누군지를 모르면 적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김미나 아나운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알다 보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서브노트를 작성을 안 한 상태라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정의, JTBC 기상캐스터의 유튜버다. 도해, 뭐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좀 제일 유명한 사진이니까요. 뭐 쪼크 분장하고 코를 약간 크게 해서 이제 옆에 글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코 쪽에다가 딱 해서 코가 약간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특징, 뭐 코리안 커커, 뭐 선이 없다, 워커맨에서 떴다, 뭐 성격이 매우 좋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운다, 빡빡이 아저씨 킬러다. 이거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냥 자유롭게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비급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미나 vs 장성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장성규 선을 넘는다, 김미나 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김미나 아나운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니까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좀 시간이 되면 다음 영상에 정말 이제 정의 정도만 알아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제가 볼 땐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라고도 불리죠. 이제 네이버로 검색하던 걸 대부분이 유튜브로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고, 만약에 이제 운동 쪽에 관심이 있으면 뭐 피지컬 갤러리라든가 뭐 데스론이라든가 이제 자기에 맞게끔, 만약에 필라테스다 그러면 뭐 히버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가만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요새 즐겨보고 있는 유튜버가 이제 헬린이의 성장일기라고 해서, 이분은 전문적으로 헬스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매일 자기가 이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려요.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의 첫 번째 영상과 마지막 영상을 보면 확실하게 달라진 점들이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브이로그처럼 올라오는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이 기술사 브이로그를 만든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술사 시험을 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좀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공법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건 유튜브들이 좀 있는데, 기술사 자체로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 정기술사님처럼 이제 전문적인 채널분 그분 정도하고 몇 분 정도 안 계세요. 대부분이 이제 기술사 학원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기술사가 이미 된 분들이 이제 운영하는 채널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기술사를 하는 과정을 그리는 채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채널명이 이제 기술사 합격 전략이라든가 뭐 공부 방법 이런 게 아닌 이유가, 일단 그렇게 해서 뭐 채널을 만들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저도 1차 시험이 합격된 사람이지 기술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술사 공부를 해나가면서 실제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어떤 길을 가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제가 먼저 가본 길을 일단 남들이 헤매지 않았으면 싶고요. 저도 아직은 기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기술사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